네,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조금 친화적인 우리 시장 이야기, 반등의 성격, 또 섹터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살벌했고요. 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사실 그죠? 깜짝 놀랄 한 4%, 5%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한데요. 반등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오전에 보니까 일본이 한 6%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정도처럼 와야 되는데 네,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관세 관련해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 이야기가 가깝고, 나오는 바람에 네.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같이 빠졌지만 반등의 탄력은 확실히 일본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러면 하락의 원인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관세에서 뭔가 이제 실마리가 풀려야지만 우리도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장 하락의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 원인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보면 일단 관세로 인해서 많은 비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비용이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관세가 한 50% 부과가 되면 1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GDP의 70% 초반이 거의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이니 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소비가 감소되면 미국의 이제 성장 둔화로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 큰 폭의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의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 지표들이 결국에는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변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많이 보는 지수가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요건데 오늘 새벽에 또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5를 돌파해서 46.98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거에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럴 때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 변동성 지수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가 다시 40 아래로 좀 안정을 찾아야 당연히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박사님과는 저는 방송을 한 지 오래돼서 항상 시장이 위기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죠.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제가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었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또 가지고 오게 되네요. 이게 올라가는 차트인데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뭔가 시장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좀 위험한 회사채 간의 이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들이 위험한 곳을 빠져나오고 안전한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최고치로 그다음에 올라오는 각도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율입니다. 그죠? 어제 금요일 날 급락했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소되면서 내려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튀어오르고 오늘도 다시 1,400 한 60원, 70원 부근에 여전히 70원이네요. 70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최근에 이 저점이었던 1,400 한 30원 정도를 깨고 원화 강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돼야 아마 외국인 수급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번 연계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 정도, 적어도 빅스가 40 아래로 좀 내려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당연히 추세적으로 꺾여져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돈들은 안전자산에서 또 빠져나와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볍게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환율이 원화 강세 흐름이 된다라면 시스템적 위기라든지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네.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심리인데요. CNN의 공포 탐욕 지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이게 이제 극강의 두려운 구간 20m로 가면 공포 구간인데 지금은 제가 어제 숫자가 8이었고요. 지금 4예요, 4. 야, 네, 네. 이런 숫자 저도 처음 보는데요. 네, 저도 생소한 숫자고 네. 생소해서 트럼프 얼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 공포까지 빠졌는지를 네. 그냥 명확하게 이번에 좀 드러내기 위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넣었는데 4라는 숫자는 저도 그쵸. 예, 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20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뭐 맞아요. 한 번씩 간 적이 예. 있는데 요즘 8, 4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이 관세 이슈로 시장은 상당히 이제 겁에 질려 있고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차트는 많이 무너져 있을 것이고 주가도 빠져 있을 텐데 네.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표들이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좋은 이제 네. 또 저점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공포와 것 탐욕 같습니다. 중에 공포를 사야 되는 거죠. 그죠? 네네. 탐욕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맞습니다. 가는데. 네. 국내 상황 좀 봐주세요. 뭐 수급이나 혹은 국내 지수 흐름들이. 오늘 2% 지금 코스닥 상승이잖아요. 네. 저는 진짜 방송을 앞두고 천만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옆에 부서에서 이제 야근하고 계시길래 예. 이제 우리 신용 계좌들 증거금이 부족하면 연락해야죠. 반대매매 네. 가능성 후보 계좌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평소보다 한 4배, 5배가 많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주지 못하면요. 내일 아침에 반대매매가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 수천 개 계좌들이. 그래서 오늘이 하락을 일단은 끊어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3시 반까지 많이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악순환은 잠깐 멈출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잔고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은색이 코스피, 노란색이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뭐 제일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양시장 모두 신용잔고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다 줄어들진 않고 증가분 대비해서 절반 정도만 줄어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 밀리게 되면 결국에는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시 다 나올 가능성. 이건 후행적인 거죠. 저게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간다고 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신용이 늘고 빠지니까 주는 거죠. 같이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네. 2018년도 10월 달하고 저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코스닥 일봉 한번 보시면요. 상상도 하기 싫은 요 긴 음봉인데요. 네. 마이너스 21% 네. 한 달에 조정받았던 음봉입니다. 그때 신용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요. 그대로 주가 빠지면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이 신용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찍었는지만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신용을 사시다가 그 물량이 이제 반대매매로 나오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저점이 나왔고 10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좀 진바닥일 가능성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물론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투자의 기회를 어느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관심 종목까지 함께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한번 쇼크가 일어나서 많이 빠지면요. 네.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낙폭 과대입니다. 네. 낙폭 과대 업종이 어디고 낙폭 과대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까지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낙폭이 큰 섹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기계업종, 그다음에 비철금속 업종, 반도체 업종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예. 주간 기준으로 낙폭이 가장 컸다. 그 중에서도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는 눈여겨서 좀 낙폭이 과대할 때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요 종목들 중에서도요. 네. 연중 고가 대비, 연중이라고 해봤자 이제 1분기 지났잖아요. 그럼 1분기 중에 최고 연중의 고가가 있을 겁니다. 그 고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률을 한번 계산해봤고
꽤 많은 종목들이 4, 반도체, 50%씩 PSK, 네. 테크윙, ISC 많이 빠져 있죠. 그러네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어제 바텀에서 좀 들어온 두산, 파미셀 요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낙폭이 큰 상황에서 스터디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 이 두 종목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서요. CCL, 그 AI 반도체 쪽, 특히 엔비디아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달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양호하게 좋은 그림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오면서 그래도 2%대에서 지금 약간 전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1분기 실적 호전주들에 대해서 그나마 네.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가질 것이고, 네, 두산과 파미셀이 그러한 후보군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도 네. 대만의 같은 피어 그룹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인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네.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오늘 두산, 파미셀 뭐 이렇게 한번 두산은 뭐 전개를 여러 지주사인데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동박 파미셀은 바이오,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쪽이죠. 원래 본업은 그거였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그 CCL 관련된 소재 쪽으로 아, 이제 신사업을 하고 그래요? 있는데 거기가 네. 모멘텀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 쪽은 이제 두산 CCL 쪽으로 소재를 납품하는 그 부분이 파미셀의 핵심 부분이고요. 네. 첨색법 관련해서는 뭐 그냥 나중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정도로 바이오 쪽은 보시면 좋을 것 사업 같습니다. 영역이 다양하네요. 네네네. 파미셀은요. 네, 현재 주가가 파미셀이 얼마였었죠? 8,600원 수준인데요. 네. 네. 목표가를 얼마 잡으셨다 네, 그랬죠? 정고점 정도인 네. 12,000원 정도인데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네, 거기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빠졌을 때 공부를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이제 과거의 지표들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를 체크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낙폭과대주 중심의 전략까지 KB증권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